제 생각에는요, 북한에서 지금 어린이들 정말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나마 배불리 실컷 먹일 수 있는 것은 일단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통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죄송해요. 저도 노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밖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모였으니까 정말 뉴몰드는 어떤 동네고 통일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두 회장님들과 같이 또 좋습니다.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와, 수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봤거든요. 재작년 2017년 제17기 민주평통에서 진행한 통일 주제로 한 수필 공모가 있었는데요. 이 대상을 영국인 탈북민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또 저희 방송하고 관련도 있고요. 제목이 통일촌 유월동이라고 해서요. 저희 방송이랑 너무 중요한 부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은 씨한테 넘겨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필, 몸 좋은 통일촌 뉴멀동. 나는 지금 런던의 코리아타운 뉴멀든의 중심거리인 하이스트리트 거리를 잠시 거닐고 있다. 일상의 바쁜 생활 속에서 늘 지나치는 거리이지만 오만 가지 잡생각, 정리차 나온 것은 처음인 듯 싶다. 산책도 아니다. 그냥 무덤덤이 왠지 오늘은 무심코 지나던 이 거리를 혼자서 걷고 싶다는 충동에 무작정 나온 터라 평소에 잘 입지도 않던 추리닝에 슬리퍼를 끌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지나치며 행인들의 구경에 절로 신바람도 났다. 8월 아열대 기후를 방불케 하는 한국의 무더위에 비하면 뉴멀든의 초저녁 공기는 참으로 선선하다. 맥도날드 앞 보도에 고정된 벤치에 앉아 나름대로의 사색에도 빠져본다. 사람들의 인사도 받아주고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건네고 제살거리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멋진 파크에서 연인과 팔을 끼고 걸어가는 것 못지않게 재미가 솔솔하다. 코리안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해서 런던 코리안타운이라고 불리는 뉴멀드는 참으로 아름다운 동네이다. 한국에도 이런 동네가 있을까? 잠시 나름대로 이런 체념에 빠지기도 한다.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조선족 동포가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는 동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 대립도 없고 군사 분계선이라는 물리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동네. 남북한 사람이 사장과 직원을 번갈아 하며 삶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네. 기쁨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며 친한 형과 아우러 살아가는 이런 멋진 모습이 먼저는 통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제가 치치할 뻔했어요. 이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 같네요. 정말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도 너무 많은 공감이 오고. 그리고 그 맥도날드 앞 벤치라고 해서 그게 상상이 됐어요. 여기 자주 가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외로운 벤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 경계선도 없고 그 이념의 장벽도 없고. 하 회장님, 지금 예은 씨가 낭독한 통일촌 뉴몰동을 들으셨는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신 뉴몰드는 어떤 동네인가요? 네, 그 시필을 듣고 참 감동적이네요. 그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쓸 수 없는 글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장황하겠지만 우리 그 뉴몰든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한인회장으로서 60주년 그 기념식을 거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한인들이 영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1958년 3월 1일 재영 유학생회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단체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그 재영 한인들은 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 그 뉴몰든이 이제 한인촌으로 형성된 것은 또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 1900년대, 1980년대 이후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1989년도에
해외 여행 자유화라는 조치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해외에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수중에 외화를 쓸 수 있는 외화가 이제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이제 여행을 오게 됐어요. 여행 자유의 영향을 받아서. 더불어서 이제 그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한국의 지상사들이 많은 지사를 영국에 냈어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199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뉴몰딩이 형성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0년부터 이제 한인들이 밀집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한인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언제 변화가 생기냐면 1997년도에 영국에서 부분적 개방 정책을 펴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인들이 영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여러 가지 서류와 보증을 세워야 했었는데 1997년도에 부분적으로 그걸 완화시킴으로써 조선족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통해서. 네네네. 중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왔죠. 여행이나 어학연수를 통해서 이제 조선족들이 들어왔고 특히 이제 1999년도에 홍콩이 영국으로 이양이 되면서 홍콩인들에게 그 국적 선택권을 줬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은 영국 국적을 가졌고 또 중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갖게 됐는데 당시에 또 일부 조선족들이 영국, 홍콩에 살고 있는 일부 조선족이 영국 국적을 갖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조선족은 그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 여권을 갖고 위장해서 들어온 사람이 대다수였었고요. 어쨌든 2000년 초반까지 들리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2000년 초반까지 이 뉴몰든에 있었던 조선족들이 거의 2000명까지 된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한인들 주류 한인들은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고 거기에 조선족들이 와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남한 동포와 조선족 동포가 모여 사는 동네로 여기가 자리매김을 했어요. 거기에 또 중요한 변화가 오죠. 이 조선족들이 10여 년을 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브로커에 빌린 돈을 갚고 그 중국에서 자기가 살만한 기반을 마련하면은 되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많이 돌아갔어요. 지금은 한 4,500만 남아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조선족분들 말씀하신 중에 죄송한데 그 조선족분들도 협회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 네, 당시에 조선족 협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조선족 협회장을 통해서 조선족 사람들을 그 초대해서 같이 행사한 적도 있고요. 조선족들이 2010년도에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메꾼 게 바로 그 북한 동포들이에요. 북한 동포들은 2000년 초반에 보통 4, 5년대에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선족들이 떠난 자리를 북한 동포들이 메꿔줌으로써 이 여기에 형성된 한인 그 기업체들의 인력난을 많이 해소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뉴몰이라는 동네가 남북한 동포, 조선족, 이제 고려인이라고 해서 고려인들 몇 명 계시고 이제 러시아 CIS 지역에서 그 사시는 분들도 이쪽에 몇 분 사시는 분 계시거든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게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모여 사는 그것들 평화롭게 모여 사는 대단히 독특한 동네가 됐어요. 정말. 탈북민협회 우리 전 회장님 최종화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몰드는 어떤 동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뉴몰드는 우리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도 2009년도에 이제 뉴몰드로 와서 이제 여기서 이 밥에 돼지밥, 쌀밥도 먹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코리안 식품도 마음껏 접할 수 있었고 또 안정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첫 발을 들여놓던 동기가 이제 우리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뭔가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누구의 개입도 없이 스스로가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또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몰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더 발전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04년에 첫 탈북민이 또 영국에 정착하고 회장님도 2007년에 오시고 한 10년, 15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정말
그 먼저 온 통일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 씨.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미남 게스트님과 또 남한에서 사실 우리 미남 MC님과 또 예쁜 감사합니다. 우리 남남북녀. 탈북민 우리 성희 씨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가슴 찡한 이야기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통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의 통일은 지금 네. 된 거죠. 네, 그렇죠. 저렇게 남북한 두 회장님을 모셔놓은 이 자리, 저희가 서로 다른 문화나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분열돼 있었고요. 네, 또 그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저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은 통일 단체에 마냥 들떠서 행복하게 웃을 수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말인데 저는 혹시 여기 뉴월든 통일촌에서는 그 남북한 주민 사이에 그 어떤 좌우축돌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저희는 두 회장님들한테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 회장님, 혹시 한인들과 탈북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다면 어떤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지요? 예, 제가 그 문제에 이제 답변하기 전에요. 우리는 그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주류 신문에 어떤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남북한 동포 간에 갈등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갈등이라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남북한 동포 간에 개인적인 갈등이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개인 간의 갈등은 뭐냐면은 우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사는 사람 같은 이런 상행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것은 꼭 비단 남북한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냐 없냐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대답을 제가 할 것이고, 집단 대 집단 간의 갈등이 있냐라는 문제를 따져봐요. 남한 동포라는 집단하고 북한 동포라는 집단하고 갈등이 있느냐? 저는 남한 동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겠고 북한 동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 희망사항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북한 동포 간에 집단적 갈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에요. 이런 경우 왕왕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북한 동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북한 동포들이 뭉쳐서 그 억울한 일을 준 사람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갈등이라기보단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영국은 되게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인하고 한국인, 중국인, 뭐 유러피안인 모두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그런 갈등, 정말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도 인종 간에 또는 남북한 주민 간에 집단적 갈등은 있지도 않았고 또 있어서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종하 회장님께서 보신 문제점이 되는 어떤 그 극복하지 못했던 갈등의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인들과 우리가 사이에서 겪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은 58년도부터 여기에 정착을 했고 우리는 2007년 4년도 이때 4년도부터 7년도 사이에 여기에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거기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겠는가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은, 문제는 있다면 해결을 해 가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네,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면 남북한 동포 간의 갈등이 아니고 남북한 동포 간의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받은 교육이 틀리기 때문에 또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차이예요. 제가 북한 분과 만나면은 그 음식도 이제 차이가 나고 음식을 먹는 법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주장이고 또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차이는 그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유가 차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라면은 우리가 그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극복해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차이 때문에 누구를 차별을 한다면 그 차별하는 사람은 그 차별의 충고가 자신을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통일천 유몰동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함께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한반도가 살아나고 살려내야 될 길은 통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일은 저희 민족에 있어서는 그냥 소원이 아닌 저희의 성취해야 될 목표이고 생존이죠. 뉴월드는 어떤 동네? 비록 이국이지만 조선족 동포 한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 조선족, 북한분, 한국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는 동네. 그야말로 남북한 주민들이 그냥 동네 친구가 되는 또 335 앉아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동네. 기쁜 일도 함께 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도 함께 해주고 이런 동네가 뉴월드 통일촌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통일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통일촌 뉴몰동을 다시 돌아보고 미래의 통일을 조금 여행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왓수다도 기대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꼭 원하는 토크, 수다, 우리가 서다를 떨 수 있는 토크 주제를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좋아요.